식물체의 구성 단계 단원입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식물세포가 모여서 식물체를 이루는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체의 구성 단계를 학교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의 구성 단계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겠죠. 학생들이 모이면 학급이 되겠죠. 그 학급이 우리 학교 서경중학교는 한 12학급이 한 학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1반부터 12반까지가 한 학년인 1학년이 되는 거죠. 근데 1학년과 2학년, 3학년 다 모이면 학교가 되겠죠. 학교도 작은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모임인 학급, 학급의 모임인 학년, 학년의 모임인 큰 이제 하나의 학교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생물체도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적,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모이면 마치 학생이 모여서 학급이 되듯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라는 것을 이뤄요. 이 조직이 모여서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돼요. 이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인 개체가 됩니다. 그 완전한 생명체를 개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개체,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 작은 세포로부터 그것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하는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식물체의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식물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는 생물체였어요. 동물과 식물 모두 공통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를 이룬다는 것이었고, 식물체의 구성, 더 세부적으로 식물체만 다루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식물체에서도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체의 조직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구분이 된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조직이 분열 조직이고, 영구 조직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조직이에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세포의 수가 많아지니까 세포의 생장과 관련되는 그런 조직이 분열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분열 조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생장점과 형성층이 있어요. 생장점은 뿌리 끝, 줄기 끝부분에 있어서 길이 생장을 하는 역할을, 길이 생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생장점이에요. 형성층은 어디냐면, 형성층은 우리가 아는 나이테 부분 있죠. 그래서 형성층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아는 나이테가 있는 부분인데, 여름에는 빨리 생장하고 많이 생장하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생장하면서 진한 나이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부피 생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세포 분열이 여름에는 많이, 겨울에는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조직을, 생장점과 형성층 같은 조직을 분열 조직이라고 하고, 세포 분열과 생장이 끝난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영구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직이 크게 두 가지,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구분이 되면서, 이 영구 조직에는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물관, 체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물관, 체관은 어디에 있냐? 이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조직계를 이룬다. 세포 조직 다음에 조직계를 이루고 기관, 개체로 가는 것이 식물체의 구성 단계예요. 여기는
동식물 공통 단계만 나와서 4단계인데 식물체를 구성하는 단계는 총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조직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식물의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가 있어요. 표피 조직은 식물체의 가장 겉부분에 있는 조직이에요. 여기 사진 그림 자료를 보면 이게 식물의 잎을 확대해서 이렇게 손을 잎이라고 했을 때 손을 잎이라고 하면 이렇게 얇은 쪽에 단면을 관찰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잎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넓은 부분 말고 이렇게 틀어서 얇은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단면을 관찰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넓은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표피 조직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겉부분에 잎의 부분이 그게 표피 조직이에요. 잎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줄기에도 가장 겉을 싸고 있는 부분을 표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피 조직계는 표피 조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물체의 겉을 싸고 있어서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과 체관으로 되어 있어요.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여기 보면 뿌리에서 물을 막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줄기를 타고 쭉 꽃, 잎, 줄기 쭉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은 뿌리 쪽, 줄기 쪽을 타고 내려와서 뿌리 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 줄기 내부를 보면 여기 관다발 조직계라고 해서 이건 줄기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데 그 중에 관다발 조직계 중에 안쪽은 물관, 바깥쪽은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뿌리의 단면에서도 관다발 조직계가 여기 나타나 있네요. 이 관다발이 뿌리부터 이제 이 가장 끝부분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잎의 끝부분, 꽃의 끝부분 다 이어져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물과 영양분을 다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거지요. 이 관다발 조직계는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 물관과 영양분이 지나가는 통로인 체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양분의 저장과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잎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이게 잎의 가장 겉부분이고 이게 잎의 그 사이에 있는 채워진 부분인데 이 채워진 부분 중에서 기본 조직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광합성을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위쪽에 울타리 조직과 아래쪽에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은 길쭉한 세포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 세포 안에 엽록체가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포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나겠지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이 조직이 울타리 조직이에요. 그 밑에 있는 조직이 해면 조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해면 조직은 둥근 모양의 세포들의 모임으로 불규칙하게 배열이 돼 있어요. 또 위에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게 아니고 엉성하게 듬성 이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엽록체가 다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포의 수가 울타리 조직보다 해면 조직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광합성은 잎의 윗부분 울타리 조직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활발히 일어나고 해면 조직이 있는 잎의 뒷부분은 조금 더 초록색도 좀 더 연하게 보이고 또 광합성도 적게 일어납니다. 그 대신 잎의 뒷면에 기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공은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에요. 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조직계는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양분의 저장과 광합성이 일어난다.
아까 말했던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조직계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관을 이룬다. 이 기관에는 보니까 꽃, 잎, 줄기, 뿌리 이것들이 다 기관이에요. 우리가 그냥 식물을 보면 딱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꽃, 잎, 줄기, 뿌리. 우리가 자주 봤던 부분이죠. 이 식물에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이 영양과 생장에 관여하는 영양기관이라는 부분이 있고, 꽃과 열매와 같이 번식에 관여하는 생식기관이 있어요. 꽃, 열매는 생식기관, 뿌리, 줄기, 잎과 같이 영양과 관련된 부분은 영양기관.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식물체인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개체는 예를 들면 뭐 소나무라던가 봉선화라던가 이런 하나의 식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조직이 됩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가 되는데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더 큰 단위가 되는 거죠. 이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돼요. 이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모임이 됩니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 조직계가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 겁니다. 개체는 독립된 생활에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생물체를 말합니다. 이 하나의 생물체를 이제 개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식물체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 일정한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